우리는 지금 수만 년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인류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기둥, 즉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는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변화는 인간의 신체, 그 자체를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와 곧 등장할 3세대의 모습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소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대체할 준비를 마친 실리콘 노동자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그저 신기한 기술의 발전으로 보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옵티머스가 왜 단순한 로봇이 아닌지, 그리고 왜 이것이 노동의 종말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가치 체계를 뒤흔들게 될 것인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옵티머스를 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보다 춤을 못 추네라거나 아직 걷는 게 어설프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옵티머스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엔드-투-엔드 신경망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자동차로부터 얻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AI의 뇌를 그대로 로봇의 몸에 옮겨 심은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학습을 합니다. 인간이 빨래를 개는 영상을 30초만 시청하면 그 동작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스스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범용적 신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를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거대한 자가 응식 시스템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은 도구가 아닙니다. 로봇은 그 자체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한히 복제 가능한 노동력이 시장에 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5.71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시간당 운영 비용은 약 5.71달러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창고 노동자 평균 시급이 28달러에서 30달러 사이임을 감안하면 로봇은 인간보다 5배 이상 저렴합니다. 심지어 로봇은 잠을 자지 않고 휴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3교대 시스템에 투입될 경우 이 격차는 10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과거 18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도입되었을 때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계가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고 오히려 새로운 공장 관리직과 서비스직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을 대체하고 휴머노이드가 신체를 대체한다면 인간이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급격히 좁아집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은 항상 비용 절감의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대당 2억 원을 호가하던 휴머노이드 가격은 2026년 대량 양산체제에 돌입하며 2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반떼 한 대 가격으로 24시간이라는 숙련된 노동자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기업가가 인간을 고용하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존 경쟁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의 붕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배후에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은 70세 이상의 부양 비율이 2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니라 돈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인류의 구조적 결함에 옵티머스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선택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노동은 신성한 가치로 존중받았지만 미래의 노동은 전기 에너지와 감속기의 효율성으로 환산되는 물리적 현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잃어갈 때 우리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던 관성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시대에는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로봇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면 물가는 생산 원가인 전기세와 원자재값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로봇이 집을 짓고 로봇이 농사를 지으며 로봇이 요리하고 배달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스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GDP는 현재의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풍요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로봇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한다면 어떨까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대다수의 인류는 자본가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신봉건주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진정한 화폐는 달러가 아니라 로봇을 구동할 에너지와 로봇을 통제할 알고리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빵을 제공하는 안전망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보편적 고소득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6년을 AGI의 원년으로 지목하며 이때부터 인류는 희소성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강제 진입하게 될 것이라 예고합니다. 머스크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상품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인간의 인건비가 사라지면 물건값은 오직 원자재와 전기료의 합으로 수렴합니다.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월 5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배당을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고소득의 본질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값이 공짜에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의 가치가 폭등하는 현상입니다. 지금의 국가 재정은 노동자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노동이 종말을 고하면 이 시스템은 즉시 붕괴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봇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간 노동자가 내던 세금을 그 자리를 대체한 옵티머스가 대신 내게 하는 구조적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숙련된 용접공 한 명을 대체한 로봇에게 그 노동자의 이전 세금만큼을 사용료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니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며 국가는 세수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보편적 고소득으로 분배합니다. 2026년 이후의 정치는 로봇의 생산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과세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분배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에는 화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종이돈이나 디지털 숫자가 가치를 증명하던 시대가 가고 에너지 자체가 화폐가 되는 세상입니다. 로봇을 구동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AI를 학습시키는 모든 과정의 근본적인 한계 비용은 결국 전기입니다. 과거에 금이 화폐의 기준이었던 근본 위제가 있었다면 미래에는 전력이 화폐의 가치를 담보하는 에너지 본위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옵티머스 한 대가 1시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는 그가 소모한 전력량과 연동됩니다. 결국 미래의 부유한 국가는 금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자동차, 로봇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에너지 생태계로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와 로봇의 파급력을 초음속 쓰나미에 비유합니다. 2026년 옵티머스가 기가팩토리에 본격 투입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가리지 않는 대규모 고용 충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로봇이 창출한 막대한 부가 효율적인 로봇의 시스템을 통해 분배됩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예술, 철학, 레저에 전념하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로봇 소유주인 거대 테크 기업들이 생산 수단을 독점합니다. 노동력을 잃은 대중은 국가의 보조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디지털 농노로 전락하며 빈부격차는 수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선택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슈랩은 그 변화의 끝을 추적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화려한 장식 뒤에 숨겨진 차가운 디스토피아일지는 지금 우리가 이 로봇의 팔다리에 담긴 경제적 본질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시장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지능과 중국의 하드웨어 양산 능력이 맞붙는 전장입니다. 중국은 이미 테슬라 옵티머스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로봇을 찍어내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인간의 노동력을 완벽히 대체하는 로봇 군단을 먼저 확보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이민이나 인구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은 전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영구적인 격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옵티머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기업의 신제품 발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 자산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신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의 노동은 오직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만이 남고 해야만 하는 고된 일은 사라지는 유토피아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인류에게 노동의 상실은 자아의 상실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쌓아온 교육 시스템, 경제체제, 윤리적 기준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 이후의 시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숫자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옵티머스의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그날은 인류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축제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쓸모없어진 존재로 전락하는 몰락의 시작이 될까요? 뉴스보다 늦게 말하지만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는 끝까지 설명합니다. 이슈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